오늘 오후에도 국제정치 전문가이신 우리 이충근 박사님 모시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 그 다음에 해리스 미국 대선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고, 이제 오늘은 박사님을 통해서 일제 36년 그 역사, 또 대한민국 건국, 또 대한민국 부국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에요. 진리를 외치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왜곡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로서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가,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바르게 믿음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충근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그 지난주에 강의한 제목이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가라는 제목이었는데 비난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되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러는 것이 전부 다 진리를 알고 자유로워지려고 믿는 것인데, 세상에 그 진리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대세에 흩들려 가지고 지난 10월 1일 이제 미국에서 부통령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부통령 토론회가 있는데 뭐 여기 혹시 보신 분이 있지만은 정말 그거는 한쪽이 압도했습니다. 트럼프가 부통령으로 정한 J.D. 반스라는 사람이 뭐 이거는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대학원생하고 고등학생하고 논쟁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미국 전체가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조차도 반스가 이겼다. 그리고 저쪽 후보가 월츠라는 사람인데, 월츠가 동성애에 대해서 미국에서 제일 찬성하는 주지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독재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죠. 집에서도 마스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주였습니다. 집에서 마스크를 하라가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전쟁터에 간 적도 없는데 상사를 오래 했는데 전쟁터에 자기 부대가 가게 되기 얼마 전에 사표 내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대가 안 돼가지고 자기는 가끔가다 멍청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자기는 때때로 멍청이 짓을 한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쪽이 더 유리한 쪽으로 더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그 강의는 우리나라 건국에 대해서 요새 시끄러워요. 도대체 이 나라가 생일도 없어. 그리고 이 나라가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서 서로 막 갑자기 그냥 논쟁이 심해요. 일제시대 때 살던 한국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에 대해서도 막 서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 이런 거는 다 진리가 있어요. 국제정치학이, 제가 국제정치학자인데 국제정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정치, 그래서 나라가 무엇인지도 연구를 합니다. 도대체 나라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언제 나라가 되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다 하니까 아주 쉽게 나라라는 것이 뭐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는 전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또는 사우스 코리아, 이 나라는 언제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데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표시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국가, 민족, 나라, 뭐 영어로도 그렇습니다. country, I love my country, country도 나라라는 뜻이에요. 뭐 big country, 여기서 country 그러면은 한국 그러면은 한국을 country를 했을 때 초가집 생각하면 됩니다. 거긴 초가집이 있지. 그런 의미의 나라가 country예요. nation,
United Nations, Politics Among Nations. 그건 아주 국제정책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 이름입니다. 여기서 네이션스 그러면 한복 입고 갓쓴 할아버지라는 의미의 나라입니다. 하나는 초가집, 하나는 갓쓴 할아버지. 스테이트. Germany is a powerful state. 독일은 강한 나라야. 이 스테이트 그러면은 군인들이 지나가는 모습 보면 그게 스테이트입니다. 랜드. Land of the brave. 미국 노래에 나오죠. 용감한 사람들의 나라. Land of the morning calm. 우리 이제 대한민국을 아침에 고요한 나라. 그래서 Land of the morning calm. 예, 그 땅덩어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 국가, 정부, 민족, 백성, 국민. 뭐 이렇게 국가를 상징하는 용어들이 많은데 지금 얘기했듯이 조금씩 뉘앙스가 틀려요. 칸츄리 그러면은 초가집. 뭐 그리고 그랜드 캐년. 그게 칸츄리입니다. 네이션 그러면은 카우보이. 그리고 갓쓴 할아버지. 그게 네이션이에요. 스테이트. 독일 병정들이 걸어가는 모습 보면은 스테이트로서의 국가입니다. 그게. 예, 바로 이런 식으로 뉘앙스는 다르지만 뜻은 다 그게 그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을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어떤 것을? 이거는 학자들이, 국제법학자들 또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진 것을 나라라고 말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거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몬테비데오 협정이라는 것이 1933년에 있었는데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이 나라다 해가지고 첫째가 영원한 국민, 영원한 국민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이제 permanent population. 이게 인구가 있어야 돼요. 사람도 없는데 높은 사람 한 10명에서 나라 만들었으면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있어야 된다. 인구가 있어야 된다. 영원한 국민. 두 번째는 defined territory. 우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라는 영토가 정의되어 있어야 된다. 영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가 있어야 된다. 정부, government. 정부가 있어야지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그것이 나라다. 요 네 가지가 이제 성립이 되면은 그런 정치 단체를 나라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경기도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죠? 경기도 국민이 없죠. 그리고 첫째 없는 것이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경기도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중앙정부밖에 없어요. 바로 그 중앙정부가 있는 것을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엄밀한 기준으로는 맞지가 않은 경우가 있으니까 몇 가지 이제 좀 느슨하게 정의를 느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ffective government, 효과적인 정부가 없을 때에도 그것을 그래도 정부가 있으면 나라로 쳐준다. 그러니까 내란을 하고 있더라도, 내란 중에 있더라도 무너지기 전까지는 나라로 쳐주자. 내란이라는 것은 벌써 시민들이 덤벼드는 것이죠. 폭력으로. 그러니까 효과적인 정부가 없어요. 그래도 그것을 나라로 치자. 그리고 바운더리 디스퓨트. 영토 분규에 있는 나라는 세상에 너무나도 많죠. 영토 분규가 있으니까 defined territory. 영토를 정의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거는 나라로 쳐줄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정의를 약간 이렇게 유연하게 하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갖춘 나라, 비록 조금 흔들거리더라도 정부가 있는 나라, 그리고 영토가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영토가 있는 나라, 이런 것들을 나라라고 한다. 국제정치의 기본 단위가 나라입니다. 나라. 국가는 도대체 뭘까? 저는 중국 사람들이 그 한문이 그 뜻을 가지고 만든 이 글자인데 아주 기가 막힌 복잡한 한문일수록 아주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국이라는 글자를 뭐 다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 할 때 국자죠. 요 글자가 중국 책에 언제 나타나냐 하면은 2400년 전에 손자병법이라는 책에 보면은 병자, 국지, 대사야. 병자는 뭐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군인, 뭐 군사, 국가의 큰일이다. 여기서 나라국인데 요 국자를 요걸 쪼개서 보면은 요 밑에 요거가 땅이라는 뜻입니다.
요 조그만 네모가 입이에요. 입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을 전부 다 입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옆에 요거가 이자인데 이게 창이란 뜻입니다. 창과자예요. 과. 왜 창이 저렇게 복잡하지? 옛날 창일수록 복잡합니다. 옛날 창은 딱 돼 있는 다음에 찌르게 돼 있고 옆에 도끼를 달아놔가지고 이렇게 베개도 돼 있고 그리고 거기다 뭐 멋있는 것도 묻혀가지고 창이 복잡해요. 땅 위에 요거 이제 땅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국가에 살면서 영토, 주권, 국민 이 단어가 지금도 살아있죠. 너네 나라는 사람의 입이 몇 개야? 인구. 너희 나라는 사람의 입이 몇 개야? 국민. 퍼머넌트 파퓰레이션. 그것이 국가의 기본 요소. 창. 이건 주권입니다. 주권. 그리고 영토. 그러니까 국가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 국가예요. 이 세 가지가 없는 건 국가로 안 칩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1년 동안 버는 돈이 필리핀이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더 커요. 근데 삼성은 나라를 만들면 필리핀보다 더 큰 나라 만들 수 있는데 삼성은 창이 없죠. 창이. 필리핀은 창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문이 참 기가 막히다는 거는 요 밑에 보면 무자가 있습니다. 무. 군인들을 무인이라고 그러죠. 무자는 요 중지한다 할 때 지자에다가 창을 얹혀놓은 겁니다. 창 쓰는 일을 중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 군인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인이 많고 군인이 센 나라는 창 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제정치는 이렇게 역설입니다. 역설. 바로 이 한문을 보면은 이 기가 막힌 진리들이 나옵니다. 근데 국가들은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고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무슨 뭐 나라 망하지도 않는데 왜 지켜야 된다고 떠드는 거야? 나라가 너무나 빨리 망합니다. 망하는 케이스도 많아요. 국가들은 생각보다 쉽게 없어졌다. 쉽게 없어졌다. 국가들은 뭐 국가가 이렇게 빨리 없어지냐? 진짜 빨리 없어집니다. 내가 그 통계를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에서 명멸했던 나라는 몇 개일까? 망한 나라. 신라도 망했죠. 고구려도 망했죠. 백제도 망했죠. 고려 망했죠. 조선 망했죠. 대한제국 망했지. 후삼국들 망했지. 우리나라도 있다가 없어진 나라가 10개는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 망한 지는 한 30년밖에 안 되죠. 소련이 망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됐습니다. 바로 나라들이 생각보다 무지하게 빨리 망해요. 우리나라는 나라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가 우리나라 역사가 다른 나라는 좀 다른 거가 우리 민족사에 나타났던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길어요. 고려가 474년을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만든 이시조선은 505년이 계속됐어요. 505년. 그런데 고종이 만든 대한제국은 14년 만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근데 이제 그래도 고려 조선이 두 왕조가 거의 1000년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들은 몇백 년은 사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 길게 사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 나라가 없어지는 스타일입니다. 다른 나라랑 멀죠. 합쳐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하고 합쳐서 없어졌죠. 일본하고 머저된 것이 대한제국입니다. 일본하고 합쳐졌고 대한제국은 지구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엑세이션은 다른 나라가 와서 그냥 통합해버리는 겁니다. 병합. 뭐 우리 거는 또 병합도 돼요. 머저는 나중에 그 문장을 보면은 야 우리가 이렇게 망했어라고 여러분들 아마 놀랄 겁니다. 근데 이제 하여간 머저도 되고 우리 회사 두 개 합쳐가지고 이름 하나 지을 때가 있죠. A라는 회사하고 B랑 합쳐갖고 A가 돼. 그때 B는 머저 돼갖고 없어진 거가 되는 겁니다. 언엑세이션은 이제 강제로 병합 이게 나라 그냥 군사력으로 이제 당하는 것이죠. 볼룬타리 어섭션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없어지는 나라가 있어요. 텍사스가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텍사스는 리퍼블릭 오브 텍사스였어요. 독립국이었는데 나중에 야 우리 미국 하자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텍사스에서는 독립하자라는 운동이 있어요. 우리 미국 하지 말고 독립하자. 독립하면 우리가 세계에서 6번째로 센 나라가 되는데 정말 돈으로 6번째가 되죠. 그 다음에 디비전
디비전은 뭐냐면은 나라가 한 나라가 막 쪼개져 가지고 여러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그 원래 있던 나라가 없어지는 거. 소련이 없어져 가지고 16나라로 지금 쪼개져 버렸죠. 그래서 뭐 백러시아 뭐 그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 뭐 우크라이나 같은 거가 전부 다 없다가 새로 생긴 나라입니다. 원래 있었다가 소련이 됐다가 다시 우크라이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열되고, 그래서 나라들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쉽게 없어지고 죽고 그런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리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500년씩 400 몇십 년씩 지속되어 있는 이유는 요 동네에 이제 우리가 있었는데 여기 우리나라가 있었는데 여기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1000년 있었습니다. 요 나라한테 잘 보이면은 안 죽고 살아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 충성을 잘 바치면은 몇백 년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선조 국가들은 다른 나라보다 좀 오래.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그 다이너스티, 코리아 다이너스티, 리 다이너스티 이거가 뭐 500 몇 년, 400 몇십 년 그러면 애들이 와 그래요. 거긴 캐나다에 보기에 500년이면 어마어마하게 긴 나라죠. 그런데 그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저 긴 나라를 오랜 수명을 유지했던 거는 이제 요 국제 정치적으로 여기가 압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잘 충성을 바치면 죽지는 않고 살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당당한 독립국이냐?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수저레인, 우리의 종주국이 중국이고 우리는 중국한테 이걸 바치는 나라예요. 이거 안 바치면은, 그러니까 고종, 예를 들어 고종이라든가 세종대왕의 왕으로서의 레지티머시, 권위는 그 당시에 조선 국민이라든가 뭐 대한제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국 황제가 너 왕이야 라고 찍어줬다는, 책봉해줬다는, 거기서 이 정통성의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는 독립국이 또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은. 그러니까 중국은 독립국, 그래서 중국은 왕인데 황제라고 그러고 우리는 황제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언제 황제가 됐어요? 중국이 흔들흔들하고 거의 비실비실거릴 때 1890년대 후반에 우리도 황제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고종이 황제가 되죠. 그때 중국이 그 황제로서의 권위가 다 죽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저 세종대왕하고 고종하고 세종대왕이 훨씬 훌륭한 왕이죠. 세종대왕 왕릉하고 고종의 왕릉을 한번 가서 보세요. 상대가 안 됩니다. 고종은 황제의 능입니다. 황제. 중국 황제처럼 여기다 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세종은 왕이기 때문에 그게 몇 개 없어. 앞에 그게. 바로 그러니까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스타일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오랜 동안 통일국가가 존속된 이유, 호국정신, 상무정신이 있어서도 조금 설명이 됩니다. 이순신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은 300년을 더 간 겁니다. 그때 이순신이 없으면 그때 끝이에요. 1590년대 끝인데 이순신이라는 그 대단한 장수가 있어가지고 조선의 수명을 300년 정도 연장시켰다. 그러니까 뭐 지정학적으로 옆에 큰 나라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우리가 그 스스로 지킨 힘도 없었던 것은 아니죠. 우리나라가 근데 없어질 뻔한 거는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쪼개졌으면 조선이 아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임진왜란 때 일본 뭐 두목이쟁 왕이라기보다도 그때 명나라 위학증이라는 사람이 일본하고 반씩 갖자. 일본이 한국을 다 갖고 싶어 하는데 조선을 반씩 논아갖자. 그때 위학증이라는 사람이 분단하니 정말 우리한테는 다행스럽게도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잘라질 뻔하다 안 잘라졌고, 그 다음에 1894년, 요거는 바로 청일전쟁이 일어나는 그 해예요. 영국 외무장관이 서로 싸우지 말고 반씩 가죠. 그래서 킴벌리라는 사람이 반씩 논아 가지지. 일본, 중국. 근데 그것도 또 참 면했습니다. 그 다음에 1896년, 요거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러시아가 야 일본 꼬마야 네가 한국을 다 가지고 그 중요한 도시들 다 가지면 어떻게 해가지고서 삼국 간섭이라는 걸 했습니다. 독일하고 여러분들이 김용삼 기자님한테 다 배웠을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이 전쟁에 이기고서도 전리품을 하나도 못 가졌습니다. 그때 일본 육군 원수가 러시아한테 이제 한국을 일부를 양보하고 또 자기는 갖고, 그래서 그때 분단안이 나왔었죠. 그때는 러시아가 웃기지만 내가 다 가질 거야 해갖고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3년 일본의 힘이 많이 세졌습니다. 러일 전쟁에서 이제 러시아를 깨기 직전이에요. 그때는 또 러시아가 반칙가짜야. 일본 반칙 놀아갔자고. 근데 일본이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왜 반칙가지냐 해서 또 그때도 또 살아났습니다. 예, 바로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조선이 없어질 뻔한 거가 이렇게 여러 번 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때 그 일본 로마노프라는 사람,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위학정 이런 사람들이 조선을 벌써 한 서너 번 이상 쪼개가지고 자기 나라로 만들 뻔했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그 타니샤 파젤이라는 교수인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스테이트 데스, 국가의 죽음입니다. 내가 저 제목이 하도 황당해서 저거가 나오자마자 그냥 구해서 읽어봤는데 정말 잘 쓴 책입니다. 야, 이거 참 젊은 여자 교수가 이렇게 책을 잘 쓸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보니까 미국 국제정치학회에서 최우수 도서상을 주더라고요. 이 책은 말이죠, 1816년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왕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국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국가를 영어로는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네이션 스테이트. 그래서 그때부터를 진짜 국제정치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전에는 프랑스 왕과 독일 왕의 관계지 프랑스 국민하고 독일 국민은 아니잖아.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이후에 비로소 오늘과 같은 국제정치가 생긴 거야. 뭐냐면은 국민과 국민들이 이제 주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1816년 그때 근대민족 국가가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2000년까지 요 184년이에요. 184년을 쭉 보니까 그 사이에 지구에 있었던 나라가 207개를 찾아냈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 207개를 찾아내가지고 서기 2000년에 딱 보니까 그 중에서 207곳 중에서 딱 3분의 1, 32%인 66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나라가 207개인데 없어진 나라가 66개다. 그 207분의 66, 그러니까 32%. 와, 180몇 년 사이에 나라의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네. 이거 얼마나 많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은 죽은 나라 66나라가 왜 죽었느냐를 연구한 겁니다. 이 책에서는 66나라 중에서 4분의 3인 50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와, 국제정치는 정말 잔인한 거구나. 그래서 나라를 지키자는 말을 하는 것이 맞는 얘기구나. 그래서 이 사람 책에 보면 뒤에 죽은 나라 명단이 다 나와 있고 왜 죽었냐가 다 나와 있는데 1905년 코리아 일본한테 맞아 죽다로 써 있습니다. 나는 편지 안 보냈어요. 내가 아마 일본 교수라면 이메일 보냈을 거야. 파젤 교수님, 우리가 한국 때려 죽이지 않았어요. 그놈들이 스스로 항복한 거예요. 싸우지 않았어요. 이분은 이제 자기 가설이 국가들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죽을 확률이 높다라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딱 보고서 애매한 거는 맞아 죽은 거로 다 친 겁니다. 그래야지 자기 이론이 증명되기가 좋죠. 아마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조선, 코리아라고 써 있습니다. 1905년 일본한테 맞아 죽다. 아닌데 1910년인데 아까 그랬죠. 스스로 외교를 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그 기준으로 그때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때 죽은 거로 치는 겁니다. 죽은 나라예요. 지구에서 없어진 나라입니다. 바로 이거는 학문적으로 중요하죠. 요 타니샤 파젤 교수의 국가 소멸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설명 이미 했지만은 국가가 통합되는 경우 소독에 의해서 동독이 흡수되었다. 그 동독이 죽은 겁니다.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날 지구에 나라 하나가 없어집니다. 북한. 우리가 자꾸 그걸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그 사진 보면은 남한 총리하고 북한 총리하고 우리 통일합시다. 그거는 엄밀하게 하면서 한쪽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한쪽이 없어지면 통일이 돼요. 그렇지 않은 통일은 없었습니다. 평화 통일일 경우에도. 소독이 독일을 평화 통일한 다음에 동독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교수님들 다 쫓겨나고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다 쫓겨나고 군인들 다 쫓겨나고 소독 육군 중장이 동독군을 해체하러 왔는데 다 사표 내세요. 중위 이상. 그런데 끝까지 사표를 안 낸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독 의사 별 하나 사표 내세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요. 저 동독 의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인데 사표를 내라고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소독 장군이 맞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 정말 대단한 의사지만은 저분은 평생 동안 이 통일된 독일이 나가야 될 방향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사표 내세요. 그게 통일입니다.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헷갈리는 거예요. 통일이면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든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지 한반도 길을 가진 나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통일된 이 나라의 깃발은 태극기 5와 북한 깃발입니다. 바로 이걸 통합, 분열되는 경우, 원래 이 나라가 소련이 15개로 분열됐다고 그랬죠. 체코슬로바키아도 없어졌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없어지고 체코 독립, 슬로바키아 독립에서 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합병되는 경우, 얘가 텍사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정복되어 병합되는 경우, 옛날에 이건 뭐 한 200년 전쯤 됩니다. 탐파라는 왕국이 큰 나라가 있었는데 베트남이 점령해서 그냥 다 베트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새로 바꾼 경우에도 앞에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국제정치에서는 칩니다. 시일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은 스리랑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버마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지금은 미얀마로 바뀌었습니다. 깃발도 바뀌고 이렇게 다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하고 고려는 분명히 다른 나라죠. 근데 국민들을 물려받은 겁니다. 고려가 옛날 신라 국민들을 그냥 물려받아서 사는 거예요. 왕은 왕씨가 됐죠. 신라는 김씨가 이제 왕 노릇을 했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가, 국가는 내가 국가야 라고 그랬을 때 국가가 아니라 누가 인정을 해줘야지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엔에서 승인받았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는데 12월 12일 날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는 유일한 합법정부다 라고 선언을 해줘서 우리가 유일한 합법정부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유일한 합법정부, 유일한 국가, 이게 생긴 것이 1948년 8월 15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 승인하는 것도 두 가지예요. 공개적인 승인, 암묵적인 승인. 공개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건 나라가 아니라라는 이론이 구성주의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다 잘 알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지금은 그 승인은 누가 해주는데, 유엔에 가입했냐의 여부로 이제 그 국가나 아니냐가 됩니다. 팔레스타인이 국가냐 아니냐 가지고 시끌벅적한 것은 옆에 있는 나라가 나라로 쳤느냐 안 쳤느냐가 이제 다른 거예요. 유엔 같은 거가 생기기 전에는 그 당대의 강대국, 예를 들어 유엔이 생기기 전에 당대의 강대국이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이런 것들이 그때의 강대국이죠. 그 강대국이 너 이거 나라야 그러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들이 너 나라 아니야 그러면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승인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선언 이론, 구성주의에서는 누가 직접 말로 선언을 해야 되는데, 선언 이론에서는 말로 하는 것은 결국 있는 거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 아무튼 옆에 있는 나라가 너 나라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밤 12시에 국가를 승인하는데, 그때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너 나라로 승인하는 그 순간 우린 탱크로 밀고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승인하면서는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로 선언하자마자 11분 만에 미국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승인해. 11분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국 때문에 우리는 저 아랍의 침략을 면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승인, 말로 한마디 하는 거가 그렇게 그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이제 요 파란색, 빨간색 요게 한 나라였어요. 요거는 미국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대부분이 미국이 아니었는데, 남북 전쟁할 때 그때 여기 중간주가 있었고, 그때 이 남부가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고 군대도 있어요. 남군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습니까? 남군의 총사령관은 로버트 E. 리라는 미국 육군사관학교 사상 제일 공부 잘했다라고 소문난 사람이 남군 총사령관입니다.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1년 5개월 동안 지질 않습니다. 남쪽이 다 이겨요. 북부가 분명히 하나님의
하나님 보기에 네가 더 맞는 놈 같은데 왜 남부가 계속 이길까?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은 이 엔티에탐 전투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거 정말 무지막지하게 처절한 전투입니다. 미국 역사상 하루에 죽은 사람이 제일 많은 날이 이날입니다. 진주만보다도 이날 더 많이 죽었고, 그리고 9.11 때보다도 이날 더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1862년 9월 17일 전쟁 시작한 지 1년 5개월 됐는데 이 전투에서도 만약 북군이 진다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 영국, 독일 그 나라가 저거 남쪽을 국가로 승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고민했습니다. 보니까 1년 동안 싸움하는데 이기고 있고 말이지. 다 있어요. 영토 주권 국민이 다 있어. 범민을 했는데 이 전투에서 북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당대의 강대국이 남쪽을 국가로 승인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만약 승인을 했다면 이 전쟁은 남북전쟁, 우리는 남북전쟁인데 영어로는 시빌 워입니다. 그런데 남쪽이 국가로 승인을 받았으면 인터내셔널 워가 되는 겁니다. 국제전쟁이 되는 거예요. 내란이 아니라. 밑에가 남군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란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승인이라는 요인이 그렇게 중요하다. 미국 역사가 다 바뀌는 것이 이게 내란이 아니라 국제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뭐 여러분들 다 알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고구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위쪽에 우리는 헌법적으로 저걸 진짜 나라로 치진 않지만은 국제사회에서 북한도 유엔에 받아들임으로써 국제사회 기준으로 북한도 승인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북한은 영어로는 우리말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민주주의에 관련된 말을 다 갖다 붙인 나라입니다. 영어로도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이 세상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 제일 많이 붙은 나라가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민주주의는 영국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United Kingdom, 왕국이 연합한 것이 영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리퍼블릭이라는 것은 rule by the many. 우리가 man이죠. 우리가 이 나라를 지배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니까 그 대통령은 우리가 선발해서 그 지배를 위임한 것이지 지배력은 우리한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퍼블릭은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할 때는 조선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고구려도 아니고 백제도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이거를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나라, 우리 민족을 이제 이어받았죠.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 5,000년 역사에서 제일 괜찮은 나라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축구도 잘하고 뭐 하여간 세계적으로 제일 괜찮은 나라예요. 발전 속도가 세계적으로 제일 빠른 나라고 1960년보다 지금 400배 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60년에 여기 계시던 분은 지금 400배 잘 사는 거예요. 그때보다. 그렇게 그런 나라 지구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인데 이거 대한민국에 대해서 정통성 논쟁이 지금 있다라는 것이 황당무계한 얘기인데 바로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그 이론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개천절이 우리나라 생일이래요. 그 신화가 있는 건 좋습니다. 그죠? 어느 나라든지 뭐 알에서 태어나는 거지. 뭐 우리 곰이야, 곰. 곰이 마늘 먹고 사람이 됐어. 사람이 됐는데 여자가 됐어.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참 하늘에다 절을 했더니만은 그 하늘에 계시는 환웅,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환웅이 이제 단군 왕검으로 변신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왕하고 곰하고 사이에 난 족속들이에요. 하나님하고 곰하고 사이야. 뭐 이런 건 그냥 있으면 좋아요. 뭐 어느 나라든지 이거 다 있으니까. 근데 그날을 우리나라 건국일로 하는 건 그렇죠. 고구려. 여러분 고구려 그러면은 마음이 뛰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런 책이 있어요. 고구려 전쟁의 나라. 이 책이 이게 2007년인가 나온 책인데 제가 12월 31일 날 이 책을 사가지고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 읽은 책이에요. 참
야, 우리나라 괜찮다. 고구려 전쟁의 나라. 고구려는 말이죠, 당나라랑 싸워서 이긴 나라입니다. 수나라랑 싸워서. 수나라하고 고구려랑, 수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예요. 저쪽에 로마가 있었겠지. 근데 로마하고 수나라는 거래를 안 했으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센 나라인데, 그거가 고구려랑 싸우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생긴 거예요. 고구려가 수나라를 깨뜨렸다. 세계적인 강대국이죠. 강대국은 정의상 전쟁을 잘하는 나라입니다. 전쟁을 잘하는 나라. 상무정신, 군대가 센 나라. 우리 선조국가의 하나인 고구려는 한때 동양 최강의 중국과 겨루던 강대국의 나라, 상무의 나라였다. 고구려 그러면 군인이 생각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하는 소리, 우리말이죠. 한 번도 남을 침략한 적이 없어요. 고구려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말 하는 순간. 고구려는 남을 밥 먹듯이 침략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왜 땅이 그렇게 넓어요? 가위바위보에서 뺏었나? 돈 주고 샀어요. 미국 땅은 대부분 돈 주고 산 겁니다. 미국은 대부분 돈 주고 산 거예요. 미국 땅이 거의 한 절반은 돈 주고 산 거예요. 땅 팔고 사면 내 땅이 되는 거지. 우리는 침략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중국이 거봐.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우리는 남을 향해서 한 번도 침략 전쟁을 하지 않은 나라다라는 말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우리 역사에서 없어지거든요. 밥 먹듯이 남을 침략했으니까. 장수왕, 광개토대왕, 밥 먹고 있는 말갈족 가서 밥통 다 차버리고 말뚝 받고 이거 우리 땅 그런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남을 선방을 못 때려본 나라예요. 슬퍼.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신라는 선방 친 나라. 선방이라는 게 뭐예요? 싸울 때 먼저 때리는 거죠. 으르렁거리다 먼저 때리는 게 선방인데, 신라는 선방 친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선방을 친 김유신을 되게 존경하잖아. 또 이게 완전히 막 엉겨 있어요. 평화는 끝이야, 평화가 최고야.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위인들은 다 장군들이에요. 광화문 1번지에 누가 서 있어요? 장군이 서 있잖아. 이율곡이 서 있어요. 이율곡도 싸우자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지금 막 꼬이는 겁니다. 고구려, 우리 민족이라면 우리는 앞으로 침략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나라라는 말은 이제 삼가합시다. 고구려가 여기 지금 흑룡강성, 길림성, 요룡성이 다 옛날 고구려 땅인데, 중국이 동북공정, 중국의 동북쪽입니다. 동북쪽에 관한 연구를 해가지고 항상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 왕조가 망하면 다음 왕조가 그 앞에 왕조에 관한 역사책을 씁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금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가 말하는 중공이 그 청나라의 역사를 썼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 이쪽 고구려 쪽을 연구하고서 그 연구에서 이만큼 책을 써놨는데, 그 연구 업적을 동북공정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고구려는 옛날 중국 만주 쪽에 있었던 소수민족이다.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뺏어갔습니다. 고구려는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이 고구려 연구하러 중국 간다 그러면 비자를 안 줘요.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광개토대왕비 이거 다 우리 거라고 배웠죠. 거기에 보면은 역사 다 있고, 광개토대왕비에다가 둥그렇게 유리를 쳐가지고 중국 학자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사진 찍고 글도 다 이렇게 먹에 칠해가지고 글을 따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가게 되면은 사진을 유리 바깥에서 찍게 돼가지고 찍으면 안 나와요, 글자가. 이런 식으로 중국이 역사적인 행패를 부립니다. 만주는, 거기 있던 고구려는 중국이었어. 너네가 아니야. 바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걸 역사 전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중국한테 밀리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연구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좀 이렇게 퀄리티가 낮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만춘이라고 다 아시죠? 그 사람이 안시성 송주죠. 우리 역사책에 소설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소설. 1645년 6월 10일 당군을 막아낸 안시성 전투. 송주는 양만춘이 아니다. 양만춘은 당서지 통속연이라는 명나라 소설가 웅대목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소설을 그때 읽지 않았고 그냥 어떻게 그 전해져 가지고 그래서 양만춘이 실물이 된 거예요. 실물. 야, 고구려의 성주인데 활 쏴가지고 당태중에 눈을 맞췄대. 그것까지는 맞는가 봐요. 그 전투 기록은 맞는데요. 근데 전투 기록은 맞는데 그 사람이 양만춘인지는 누군지는 모른다. 그 양만춘은 명나라 시대, 그러니까 이때보다 거의 한 1000년 후에, 1000년 정도 후네요. 명나라니까. 그때 소설가가 쓴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함 중에 양만춘함이라는 함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홍길동함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홍길동은 사람은 아니죠.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지. 이런 거는 공부를 더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 진실, 팩트,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저는 이거 이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소설 이름에 나오는 사람이,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만들었겠죠. 근데 이런 거 그래도 정말 이거 몇백억짜리 몇천억짜리 군함을 만들 때는 그런 거 다 따져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역사 지식의 38%가 신문 보고 한대요. 신문. 역사 지식의 30%가 신문. 연속국이 33%, 잡지 9%, 역사소설 8.4%, 전문서적 7%, 역사강좌 3.2%. 여러분, 오늘 제 강의는 역사 강좌에 속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김용삼 기자 3.2%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 보이죠? 왜 저 사람은 다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맞는 소리입니다. 신문, 연속국, 잡지, 참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어떻게 세계사를 하룻밤에 읽어요? 하룻밤에 있는 무슨 한 권으로 읽는 어떻게 역사를 한 권으로 읽습니까? 이런 책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글라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셨죠? 이거 보면 이거 다 가짜예요. 로마 역사 괜찮아. 아니에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때 왕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건 맞아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장군이야, 영화에. 근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아들 왕자가 띨띨한 놈이야. 그래서 황제가 이 사람을 자기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띨띨한 왕자가 이 사람을 죽였어. 근데 죽지 않고 살아나가지고 글라디에이터가 돼서 와서 복수를 하는, 그게 이 영화의 줄거리인데, 실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이 띨띨함을 한 원로원 대신들이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황제를 물려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물리치고 황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거 엉터리예요. 나는 조선의 국모다. 그러고 일본의 칼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당당하지 않아도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여인이 이 깡패들이 칼을 겨누는데 그 칼 앞에서 나는 조선의 국모다 죽여라 그럴 수가 있어요. 도망가는 게 그게 인간이지. 근데 그냥 우리는 우린 그렇게 끝내주는 왕비도 계셨구나라고 하는데, 이런 거 전부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아닙니다. 이런 것들 잘 공부하셔야 되고, 고구려 이게 우리 거냐? 백제 신라 얘네들은 왜 싸웠을까? 신라가 나중에 통일을 했대는데, 통일해서 신라가 이렇게 됐는데, 신라가 통일한 이유는 뭘까? 야, 우리 민족이 말이야 세계로 쪼개서 사는 것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통일됐다라고 믿지 마세요.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 옆에 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그래서 백제 먹고 고구려 먹고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하고 백제는, 신라가 백제를 때릴 때 여기 있는 당나라 사람들이 빌려다 때렸죠. 신라가 보기에 백제와 당나라는 둘 다 외국입니다. 우리가 셋으로 쪼개져서 사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통일한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들은 커지면서 전쟁을 해서 커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진 나라는 이제 몰락하는 거고. 그런데 발해는 이게 누굴까? 이게는 우리일까 중국일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려가 됐을 때,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됐는데, 고려 때는 백두산은 우리 산이 아니네. 여진족이니까 여진은 이게 아무리 봐도 중국이죠. 거란족 중국이죠. 영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지금 우리의 영토가 나옵니다. 세종대왕 무렵에. 영토는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다. 야, 역사책에 보니까 말이야, 독도는 우리 거래. 그런 것은 국제정착이 없습니다. 독도가 우리 거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그러면 역사책에 보니까 우리 거야. 그러면 만주 다 우리 거지. 고구려가 우리라면. 독도가 우리 거라고 역사책 막 열심히 공부하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근데 국제정치학적으로 국제정치학자한테 이 섬이 누구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군사력으로 누가 그 땅을 통제하고 있는 거야? Who has military control over that island? 우리야. 그럼 네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거예요? 일본한테 군사력으로 뺏기기 전까지 우리 겁니다. 만주는 중국 거예요. 왜? 중국이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우리가 다시 뺐으면 우리 거 되는 거죠. 그런데 국경은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다. 쉬지 않고. 좀 헷갈리죠?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죠? 영토는 영원한 것, 국경은 쉬지 않고 변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힘이 센 나라는 커져요. 통일신라 커지는 거 보세요. 요 꼬마신라가 얼마나 더 커졌어요. 그죠? 이렇게 커졌으니까. 바로. 그리고 우리 옆에는 전쟁이 지난 백 몇십 년 동안도 수많은 세계의 큰 전쟁이 다 우리 동네에 있었습니다. 아편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 한국전쟁, 월남전쟁, 냉전은 뭐 총으로 쏘지는 않았지만 그냥 핵폭탄 때문에 다 죽을 것 같은 전쟁인데 그 전쟁을 우리는 몸소 싸웠습니다. 휴전선을 딱 놓고서 한때는 휴전선을 미군이 지켰습니다. 지금 미군이 안 지키고 한국군이 지키지만 미군이 지킬 때 거기서는 전쟁 날 확률이 0입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로 봤을 때 더 안전한 시대가 냉전이죠. 냉전이 끝나서 미국이 소련을 우습게 보니까 이제는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키니까 북한이 우리를 미군보다는 우습게 보면은 전쟁할 확률이 요만큼이라도 더 오른 겁니다. 바로 전쟁과 평화는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 우리나라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서대문 가면 볼 수 있는 독립문이죠. 독립문. 이거를 말이죠. 제가 서울대학에서 북한 정치론 가르칠 때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거 누구로부터 독립하려고 만든 문이야 그랬더니 일본이라고 대답하는 서울대 학생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이거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만든 문이에요. 청나라. 애들이 다 틀리는데 한 여학생이 쥐죽은 목소리로 교수님 혹시 청나라 아니에요? 그게 정답이죠. 청나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 학생은 무슨 과 몇 학년? 사범대학 역사학과 4학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일본으로, 심지어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애들도 있어요. 요 앞에 요거는 문이 여기 있었는데 문이 날아가 버렸어요. 위가 다 불타버렸어. 그 밑에 기둥만 남은 겁니다. 이 이름이 영은문, 은혜를 환영하는 문. 그래서 중국의 사신이 중국에서 오면 무학제 건너서, 무학제 이쪽으로는 연세대학이 있죠. 무학제 건너서 영은문을 통과하면은 우리나라 사신이 거기 가서 때로는 왕이 나가서 직접 절합니다. 중국 사신한테. 그러고서 요 옆에 빌딩 하나 있죠. 요게 이제 모화관. 중국을 이제 흠모하는, 거기서 중국 사람들을 아주 대접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이 대신이 우리 폐하 상감마마 얼굴이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감마마가 그래. 중국의 사신이 지금 개성까지 와 있다네. 그 우리나라 연속국에 나왔던 대사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이 개성 오면 우리나라 왕이 마음이 불편해. 저놈이 또 뭘 요구할까? 바로 이런, 그렇게 독립후계예요. 그래서 우리 서재필 박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중국 사신이 오는데 영은문 앞에다가 독립문을 만들어 버렸죠. 독립문에 독립문이라고 쓴 사람이 누구예요? 글자 쓴 사람? 이완용입니다. 이완용. 참 역사가 좀 황당하죠. 그 사람이 나라 팔아먹은 놈 아니야?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바로 더 자세히 보면은 영원문, 모화관, 참 이거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누구한테 가서 꿇지 않고 맞짱 뜨고 이러죠. 이때는 맞짱 뜨고 그러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미국의 최고의 국제정치학자가 아까 내가 폴리틱스 오브 네이션스 국제정치학 제일 많이 읽는 책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국제정치, 국제관계가 없었다. 왜냐하면 중국과 대등한 주권 국가들이 없는 주권 국가가 없었기 때문에 주권 국가들끼리 하는 것이 국제정치지 밑에 있는 놈이 하는 게 무슨 국제정치냐. 여러분 중국의 용은 발이 5개입니다. 우리나라 용은 발이 4개예요. 5개 못 그리게 해가지고. 베트남 용도 다리가 4개입니다. 발가락이. 용도 있는 동물은 아니지만은 중국이 중국 용만 발을 5개 그리게 한 거예요. 요거가 이제 영문문인데 요 위가 독립문 할 때 요게다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만 있는 겁니다. 지금 가보면은. 중국이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라. 근데 영국이 더 센 나라인 줄 모르고 영국이 와서 장사합시다 그랬더니 땅바닥에다 코를 3번 대고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영국이 내가 독립국가인데 어떻게 땅바닥에다 코를 3번 대냐. 나는 그래도 영국의 그 왕의 특명을 받고 온 사람인데 근데 그러면 필요 없어. 너 가. 너네랑 장사 안 해. 그랬더니 그래도 장사를 해야 되니까 타협한 것이 무릎만 이렇게 꿇는 거. 무릎만 꿇는 거. 코는 땅바닥에 안 대고. 이게 그 중국이 보는 세상입니다. 자기보다 훨씬 센 나라인지 모르고 이거 하고 나서 40년 만에 전쟁에서 지지요. 중국이. 아편전쟁에서 깨지는 바로 그때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감이 별로 없어요. 지금 현대 국가에 대한 감은 지금 몇 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토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개념이 발전하지 못했다. 요게 이제 이완용입니다. 이완용이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는 낫다. 요거 요새 최근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 낫대. 그 말의 오리진은 이완용입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로도 전쟁보다 낫다.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거다. 그래서 나라 일본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는데 죽은 사람이 없어. 화나서 자살한 사람 빼놓고는. 보통 전쟁에 깨져야지 나라를 뺏기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정확하게 다시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수단이지 목표가 아닙니다. 전쟁은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는 목표다. 그래서 전쟁하고 평화는 개념, 레벨이 다른 말이에요. 평화는 목표, 전쟁은 심지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그런데 여러분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 그때 대답은 대통령께서는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셔서라도 평화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입니다. 우리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국민들한테 전쟁이냐 평화냐면서 막 윽박질렀죠. 국가들은 자신에게 더 좋은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하는 것이다. 1차 대전 들어갈 때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민주주의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하러 갑니다. 그리고 전쟁 이론의 기본 Decisive victory means longer peace. 결정적인 승리는 더 긴 평화를 의미한다. 비슷비슷하게 한 놈이 졌을 때는 금방 또 전쟁 또 나요. 근데 압도적으로 졌을 때 평화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의 관계를 노예 상태, 항복한 상태, 굴복은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에는 정의라는 요건이 들어가야지 평화입니다. 바로 이런 을사보호조약, 아까 그 타니샤 파젤 교수가 1905년에 조선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실질적인 주권이 통감하게 있다고 규정했다. 주권,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왔다. 그리고 1910년에는 조선 총독부가 실시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전체를 지휘하는 거고, 그리고 이 통감 이때는 전체가 아니라 그냥 외교권, 주권인데 외교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타니샤 파젤 교수는 조선은 1905년에 죽었다. 요거로 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공식적으로 1910년 8월 29일 날 이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치는데 52분이 됐으니까 이거 30 원래는 50페이지까지 하고 쉬어야 되는데 일단 쉬고요. 뒤에는 조금 스피드 내겠습니다. 네.